우선은 결국에는 뭐 현대트랜시스 왜 썼냐라고 이제 물어보겠죠.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가장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단연 자동차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서 이제 현대트랜시스가 이 향후 어떤 미래차 시장에서 갖게 될 어떤 중요성,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습니다. 정도로 얘기하세요 그냥. 왜냐면 제가 봤을 때 한 번에 막 다 푸는 것보다는 그 정도로 얘기한 다음에 묻겠지. 추가적으로 네, 그럼 이제 질문을 시트. 말씀하시면 네. 그 시트를 묻겠지. 제가 지원한 이 현대트랜시스의 어떤 시트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전동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주행 만족감 높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미래차 시장까지 우리가 간다고 봤을 때 차량의 자율주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눕거나 앉아서 하게 되는 다양한 어떤 기능들의 역할들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해주면 되겠죠. 뭐 배터리 산업에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묻겠지. 꼭 배터리 산업에 관심이 있어서 인턴을 갖기보다는 이제 좀 성장하는 산업군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인턴이라는 측면에서 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도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묻는다면 태현님이 얘기했었던 맞다, 배터리 산업도 매우 성장성이 높고 빠르게 지금 시장에서의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하면서 이제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부분 혹은 전기차 시대 어떤 성장에 조금 다소 후행하거나 보조적인 어떤 성격을 갖는다라는 그런 부분에서의 아쉬움들 좀 있었다라는 점 얘기해봐도 좋고, 그리고 뭐 더 솔직하게 막 묻는다면 맞다, 사실은 SDI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은 갔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트랜시스 또한 작년에도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했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력도가 높은 회사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왔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거고, 왜 영업을 썼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좀 준비가 필요하겠지. 태현님 스스로 좀 이제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내가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떤 엔지니어로서의 커리어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게 사실 기본이긴 했지만, 조금 더 제 성향 자체가 좀 더 활동적이고 좀 이렇게 많은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즐거움을 느낀다. 그런 측면에서 영업이라는 게 굉장히 시시각각 변화되는 그런 시장 상황,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충족시켜주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뭐 회사의 매출도 달라지고 직접적 영향도 미친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큰 매력을 좀 느꼈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아니 근데 우리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왔냐 라고 묻겠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제 외부에 나가서 영업 활동을 좀 이제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의 어떤 주요 고객사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맞춰서 수익성, 원가, 그리고 납기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들로 좀 이해하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근데 그게 그렇게 뭐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하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우리가 제품 이게 뭐 시트 하나만 하더라도 이제 가격 수준이 매우 높겠죠. 시트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몇백 단위의 어떤 굉장히 값비싸고 많은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으로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 문제점들을 어떻게 이제 좀 잘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해결해내느냐가 이 회사의 수익성 그리고 고객과의 어떤 신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를 위해서 뭐 구매, 품질, 생산, 뭐 아니면은 뭐 영업, 아니면 고객사 굉장히 다양한 이 부서들과 수많은 어떤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다이나믹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꼭 뭐 돌아다녀야만 그런 이 역동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뭐 좀 이렇게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게 시트가 부품에서 세 번째로 지금 제일 비싼, 맞아요, 엄청 비싸죠. 정도로 비싸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매우 비싸고 8웨이, 14웨이 뭐 그런 거에다 이제 온열 시트 막 들어가고, 거기다 나중에 뭐 우리 인체 공학적인 뭐 센서들이 들어가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할 거고, 뒤에 이제 고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뭐라 그러냐, 이 커브들도 잡아주는 것도 있고, 되게 마사지 다르죠.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태현님이 갖고 있는 장점을 본다면, 계속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이제 발전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센서, 뭐 기계 부품, 전기, 전자, 제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시트에 이제 장착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시트를 좀 더 공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물론 이런 사업적 관점은 다소 이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공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좀 이제 문제점을 찾고 부서들과 어떤 협의를 이끌어내면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부분은 이제 태현님의 장점으로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이해가 있어야 사실 원가 관리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회계부서에서 하는 원가 관리랑 다르게 우리가 이제 고객과 이제 납품 계약을 체결한 단가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단가를 토대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의 어떤 가격이나 뭐 투입된 원부자재 가격 이런 동향도 이제 파악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빠르게 우리가 문제점을 찾고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중간에서 이제 조율해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태연님이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더더욱 일반 문과생들이 중간에서 이제 조율하는 것과 태연님이 조율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대신에 이제 태연님이 좀 이제 가져가야 되는 게 영업 자체에 대한 이해. 영업 자체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제 영업의 프로세스는 좀 A to Z로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고 영업 지원도 정리를 해보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영업이라는 것은 시장 동향, 고객사 동향, 그리고 우리 자사 특징 파악해가지고 시장 동향에 맞게 고객사 영업하고 제품 우리가 만약에 계약 체결을 해서 그리고 생산하고 그리고 그것들 납기까지 지키는 일인 건데 그럼 이제 전방 시장의 트렌드를 봐야 되는 거지. 고객사가 무엇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이제 선제적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가능한 부분인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그리고 영업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만 어떤 제안들을 만들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에도 단가 협의라든지 아니면 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 쪽에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어떻게 이제 체결할 건지에 대해 치열한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해주긴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제 영업 자체에 대해서도 이런 프로세스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좀 계속해서 동향을 파악하는 건 파악하는 거대로 아니 원가 관리나 아니면 계약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대로 좀 열심히 최대한 부딪혀 나가면서 배워 나갈 수 있다 라고 좀 이제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할 거고 아마 그리고 이런 질문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는 경제신문 분석, 라이브 다시 보기 및 미공개 영상 시청이 가능하며 전용 피드백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옴스 잡스 구독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 영업을 너무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일부 부분만 보고 생각하고 지원한 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태연님이 얼만큼 영업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지. 아 그건 아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영업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전체적인 과정과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해보면서 영업 직무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키워왔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되게 활동적일 것 같아서 이런 얘기한 거는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영업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만 사실 태연님이 갖춰주면 저는 뭐 물론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할 수 있다고 확신을 드릴 수 없지만 이런 성격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진 거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나가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태연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한 부분 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삼성 SDI 공장에 가서도 좀 이제 설비 오퍼레이터 분들 뭐 내지는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좀 먼저 다가가려고 하고 그리고 뭐 소통적인 강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고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좀 좋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항상 모든 인원이 참여했던 어떤 비효율적인 회의들 어젠다가 다른데 모두가 참여해서 의견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정리도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회의 전에 어젠다를 정리하고 관련된 담당자들을 시간별로 안내하고 회의가 끝나면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전파함으로써 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각 그런 전체적인 의견들이 잘 공유될 수 있는 토대까지 뭐 갖추는 데 기여했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왜냐 뭔 줄도 모르고 온 애들이 진짜 꽤 많을 수가 있거든 실제로. 맞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 뽑아봤자 이거 본인 생각 때문에 다르면 이제 튀어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질문을 좀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거 되게 재미없는 일인데 알고 있냐.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그럼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사실 부품이라는 것도 엄청 안에 많이 들어가고 원가 관리를 하려면 그런 다양한 부품에 관련된 유관 부서들 그리고 협력사랑도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많은 부품과 품목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자체가 다양하고 재밌다고 생각한다.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의미라고 생각한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연님이 이제 또 우리 기획 했었잖아요. 설비 기획. 네, 맞습니다. 이제 설비 기획도 어찌 보면은 중간에서 큰 방향성을 잡고 그것들을 조율해내는 역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저는 되게 소통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되게 즐거웠었다.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라는 게 꼭 어딜 뭐 돌아다니고 이런 걸 떠나서 얼만큼 치열하게 이제 소통을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느냐 그 자체가 일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해볼 수 있죠. 좋아. 그 정도면 됩니다. 우선 그 정도만 이해해도 나머지는 인성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제가 진짜 면접 경험이 하나도 없으니까 만약 지금 얘기했던 것들만 최대한 우선 잘 이해하고 간결하게 뱉어내는 거 그 다음에 인성적인 부분 가야죠. 근데 그때 우리 첫날에 얘기했던 것만 가지고서도 사실 협업에 대한 거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엔지니어 공학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지 보여주기엔 충분할 것 같고
그럼 이제 진짜 인성, 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뭐 실패 경험, 그리고 뭐 본인의 어떤 삶의 철학, 가치관, 뭐 삶의 동기, 삶의 목표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외에는 좀 더 공부할 게 있다면 지금 이제 시트 산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시트가 어떻게 좀 발전해 나갈 거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졌다고 얘기했으니까 좀 찾고 이해도를 높여놓으면 좋겠죠. 그런 부분 찾아봐야겠지. 그리고 현대 트랜시스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뭐 기술력을 하나하나 쪼개본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지금까지 납품한 어떤 주요 제품들, 아니면 지금까지 뭐 최근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우수성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겠지. 그런 것들 한번 찾고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 그 정도. 그리고 헌트가 이제 시트 부문에서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전자 공시를 보니까 그 분기별로 어쨌든 성장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어쨌든 국내에서는 그 찾아보니까 경쟁사도 두올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랑 매출도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한 10배, 9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완전 사실 독점인데 시장 점유율은 46%, 47%, 48%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국민가? 근데 또 그렇다고 전 세계 하기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 점유율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점유율을 왜 알아야 되는지? 뭔가 그 수치적으로 영업인데 우리 그 영업가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실적에서 어떻게 생각하기에 매출 보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 뭐 인상적이다 하면 되는 거죠. 그때 근데 매출로 그러는 건데 실적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영업 실적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근데 아니 회사가 크고 있으면 크고 있는 대로 인상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회사를 본다라는 건 결국에 뭔데? 왜 찾아보는 건데요? 성장을 회사인지 그리고 뭐 안망을 회사인지 뭐 그런 것도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커왔는지, 어떤 회사인지, 무슨 특징이 있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 아니, 보다 보면은 기술 수준도 되게 우수하고 실제로 이번에 제너시스에 채택된 어떤 시트 같은 경우에는 기사로 보긴 했지만 독일 독삼사의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의 어떤 시트에 비해서도 이런 우수성을 보여주는 거 되게 인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슬라에도 납품하고 어디도 납품하시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이제 트랜시스의 어떤 높아진 어떤 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아니 그 회사에 대한 생각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인성, 그리고 뭐 PT 면접 주제 나오면은 그 맞춰서 준비하면 될 것 같고, 회사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준비해가지고 다시 한번 다음번에 또 하면 될 것 같고, 아시겠죠? 근데 지금 또 엄청나게 많이 뜨고 있나?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제. 잘 될 거예요.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가볍게 생각하세요. 이제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되냐면 뭘 안다고 붙이고 뭘 모른다고 떨어뜨리지 않아요. 절대. 지금 이제 그런 강박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면접은 그게 아니야. 나를 보여주는 거고 이 산업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어디까지 고민하고 생각했는지를 그냥 뱉어내는 거예요. 그 깊이에 따라서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 너 우리 회사 매출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그거 안 해봤어? 야 기본이 안 돼 있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좀 관심을 따라다니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트랜시스가 시트 파는 회사니까 지금 시트 영업이니까 조금 더 고민해본다면 어떤 측면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이나 사업 측면에서는. 지금은 현재 자동차에만 납품을 하고 있지만 UAM 같이 이제 더 많은 이제 플랫폼에 좀 납품을 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그런 비전 같은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따라다니는 거 그냥. 생각하다 보면 어때?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면은 정말 현대트랜시스가 미래에는 굉장히 그런 더 많은 역할들을 해낼 수 있고 큰 변화를 만드는 중심에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 그럼 그걸 지원 동기에서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 생각할수록 되게 재밌게 느껴졌고 이제 그런 변화의 중심에 있을 것 같았다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야. 공부는 뭘 억지로 어떤 부분까지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직무랑 산업의 지원 동기를 일단은 그게 먼저 포커스가 맞춰져서 되고 그 다음에 직무를 이해한 걸 바탕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질문은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맞아. 굳이 이렇게 정해놓는 게 아니라 정해놓는 게 아니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고민해보는 거야. 그거는 무슨 질문이 나올까가 아니라 뭐야 얘네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럼 직무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을까? 이슈가 차종이 많아지거나 뭐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계, 전기, 전자 부품들 많이 들어가니까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고장이 발생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들을 찾는 데도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그냥 생각해보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LG 엔솔도 좀 쓰긴 써야지. 네. 그 어차피 인생기술서 지금 그거를 다시 쓰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영업 쪽 그때 PM 얘기를 하셨어서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아예 그냥
완전 생산 쪽으로 공정 설비 쪽으로 이게 없더라고요. 그 직무가. 그래서 그냥 PM 쪽으로 이거 준비하는 김에 해서 같이 써서 맞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뭔가 너무 계속 떨어졌다 보니까 무조건 생산 설비 써야겠다 이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번에 또 계속 떨어졌고 이러니까 이번에 뭐 제대로 준비 공부해가지고 도전해 보는 거죠. 네. 도전해봐야지. 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엄청 많이 뜨기 때문에 누가 열심히 쓰냐, 누가 부지런하냐 이제 좀 이제 갈리겠죠. 왜냐면 이제 N술도 이제 쓰는데 애들 한 2주 내내 쓴다고. 2주 내내 N술만 쓴다고. 맞아요. 그 마지막 날에 다 써. 마지막 날 다 쓰. 그래놓고선 2주 내내 기사만 찾다가 진짜 마지막 날 다 쓰지. 의미가 있어 그게? 옴스잡스에서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공개되지 않은 릴스부터 섬세하게 정리된 게시글들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